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안녕하세요, 성우 전진아입니다. 지나온 시간,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에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콧소리도 좀 나고 목소리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실까요? 고양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덕양산 정상 중심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토성이며 전체 둘레 길이는 약 1km이다. 전라 순찰 쌓이던 권율이 승군을 포함한 정병 2,300여 명으로 왜군 3만 명을 격퇴한 곳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 하나다. 입장료가 풀이에요. 없어요. 이 산이 덕양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덕양산인데 해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3대 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산성, 행주대첩, 이렇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데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 의병이라고 하죠. 행주치마, 여기가 원래 행주산성으로 불리던 곳이었거든요. 특별히 뭐 행주치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부녀자들이랑 이렇게 아셨던 분이 다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쌓아서 싸웠다는, 진짜 하루 동안 일어난 전쟁인데 너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해설사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요. 안내를 부탁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버스도 있더라고요. 안내를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새해 되면 해돋이 보러도 많이 온대요. 행주산성이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리굴비를 선배님이 한 분이 행주산성 맛집이 있다고 하셔서 그때 한번 와보고, 근데 와서 음식만 먹었던 것 같아요. 행주산성을 둘러볼 생각까지는 못 해보고 음식만 먹고, 와, 보리굴비가 이렇게 비싸구나, 맛있구나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화살 놀이 하는 건가 봐. 투어. 응? 이거 어려운데? 안 되겠다. 여기 이제 충장사 가는 길. 충장사.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전공을 기리고 그의 호국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70년 문화재 재건 사업으로 건립한 사당이다. 와, 여기가 사당이라는 거죠? 권율 장군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밑에가 토성인데, 이 행주산성은 석성으로 지은 성이 아니고 흙으로 지은 토성이래요.
이곳은 행주산성의 주 출입구 성문이 있던 곳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다. 행주산성의 토성 중 현재까지 복원된 구간 중 가장 낮은 곳에 해당하며 산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왕경사를 이루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기록에 의하면 권율 장군의 조방장 조경이 목책을 쌓아 행주산성의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전투 경험이 풍부한 승군 등이 이 부근에 배치되어 치열한 전투 후 대승을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목책이 이 아래 있고 이 위에도 하나 목책이 있고 와 여기 내려다보면 다 보이긴 하겠다. 전쟁할 때 뒤에 보면 한강이죠. 뷰가 전망이 너무 좋다. 이게 원래 있던 대첩비고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후대에 다시 만든 대첩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만하네.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권율 도원수가 외병을 격퇴한 승전을 기념하여 선조 35년 장군의 부하들이 세운 비이다. 이 비는 비각을 세워 보존하였으나 오랜 세월 풍화작용과 마모로 몸이 갈라지고 떨어져 같은 재질로 보수된 상태이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비고 저 뒤는 이제 새로 지은 비입니다. 이게 문종이 만들었다는 화차예요. 화차. 이거가 변희중의 화차. 임진왜란 중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변희중의 화차는 수레의 구조가 일반 수레와 같이 차체가 바퀴 축 위에 바로 올려져 있고 네 방향의 방호벽과 세 방향의 총통기를 달았다. 권율 장군님이 중종 때 태어나셨거든요. 중종 때 태어나셔서 선조 때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6대조 할아버지가 권근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권근이라는 분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이셨거든요. 그 이후로 이 안동 권씨 집안이 되게 명문가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권철이셨는데 이분도 영의정을 지내셨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해서 4명이었는데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형들은 다 이제 관직에 나갔고 이분이 40살까지 한량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제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과거 시험도 안 보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찼으니까 과거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관직에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다고 해요. 자기는 그럴 깜냥이 안 돼서 안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40세쯤 돼서 중병에 걸리셔서 죽기 직전에 아들이 이렇게 한참 보고 계시다가 권율 장군한테 내가 너를 낳았구나 라는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강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46세 이분이 드디어 과거 급제를 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이분이
문신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권율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분이 이순신이나 뭐 다른 장군들처럼 무예가 이렇게 있으셨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행주산성도 그렇지만 이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관직 생활을 하고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지거든요. 그때 광주 목사로 계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광주시장,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장 쪽.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웅치나 이치 전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산성 전투를 또 치르고 그리고 온 곳이 바로 이 행주산성입니다. 이제 조명연합군이 한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올라가자 해서 이제 관군을 거기 주변에다 좀 그때는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주변에 배치를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시켜놓고 한 3,000명 정도를 데리고 행주산성으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여기 진을 치고 나서 작은 성이니까 설마하니 일본군이 쳐들어오겠어. 그리고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좀 관군들을 좀 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잠깐 출타를 하셨거든요. 잠깐 나가셨나 봐요.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시러 나가셨나 보죠. 근데 그때 조방장 조경이라는 참모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출타하시기 전에 여기다가 목책을 쌓는 게 어떻겠냐고 권율 장군한테 얘기를 했는데 권율 장군이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많이 지쳤으니까 목책은 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출타하시는 찰나에 목책을 아까 토성 보셨죠? 거기다 하나 세우고 그 밑에다 하나 세우고 그래서 이 산성 앞을 이중으로 목책을 세우는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밤새워서 목책을 세웠다고 해요. 출타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목책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아침 6시, 5시, 6시 이쯤에 전쟁을 시작해서 오후 6시, 7시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7차례나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7차례의 전쟁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7명의 장수들이 이렇게 다 쳐들어온 전쟁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본 장군들 이름은 다 몰라가지고. 2,300명 정도 되는 군대와 3만 명이 싸워서 이긴 전투로 유명합니다. 하루 종일 싸웠으니까 이제 무기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판에서는 거의 진짜 행주 치마로 아까 밑에서 보셨던 부조처럼 아녀자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지경까지 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의 질 뻔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그 한강 있잖아요. 그쪽으로 판옥선 2척이 와요. 무기를 잔뜩 실은 화살을 실은 판옥선 2척이 딱 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싸우던 사람들한테 무기를 다시 지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뭐야 저거 이순신이 도와주러 오는 건가? 라는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순신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후퇴했다는, 그래서 2,300명 대 3만 명이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는 역사적인 행주 대첩입니다. 이분 따님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따님의 결혼하신 사람이 그 사위가 누구냐면 오성 이항복이에요. 그래서 오성 이항복과의 재미난 일화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가 56세였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음 해인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전쟁 치르시고 많이 기력이 쇠하신 듯해요. 전쟁 끝나고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거 보면 몸이 많이 아프셨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사위였던 이양복과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복이 권율 장군의 말을 적은 글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위 이양복이 백사집 잡기에 수록한 권율 장군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을 할 때 웅치라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원본에는. 그런데 많은 사료 조사에 따라서 그것은 이양복이 좀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웅치 전투가 아니라 이치 전투이다 라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웅치라는 전투를 이치로 옮겼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행주에서 한 일을 공으로 삼는데 이는 참으로 공이라 이를만 하다. 그러나 나는 항우 사이로부터 일어나서 공을 쌓은 것이 여기에 이르는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적잖이 치렀다. 그 중에 전라도 이치에서의 전공이 가장 컸고 행주의 전공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나는 끝내 행주의 전공으로 드러났으니 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치의 싸움은 변란이 처음 일어날 때에 있었으므로 적의 기세는 한창 정예하였고 우리 군사는 적은 데다 건장한 군졸도 없어서 군정이 흉흉하여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도 능히 죽을 힘을 다하여 혈전을 벌여서 1000명도 채 안 되는 군졸로 10배나 많은 적군을 막아내어 끝까지 호남을 보전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어려웠던 이유이다. 이때에는 서로가 꽉 막히어 소식이 통하지 않았고 본도가 패하여 흩어져서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쳐 숨어버렸으므로 내가 비록 공은 있었으나 조정에서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없는 깜깜한 밤에 자기들끼리 서로 격살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행주의 싸움은 내가 공을 세운 뒤에 있었으므로 권위가 이미 중해져서 사심이 복종하였고 호남의 정병과 맹장이 모두 휘하에 소속되어 군사가 수천 명을 넘었고 지리 또한 험고하였으며 적의 숫자는 비록 이치에서보다는 많았으나 그 기세가 이미 쇠해졌으니 이것이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이다. 게다가 마침 천병이 나와서 주둔하고 우리나라 모든 길에 근왕병들이 바둑알처럼 한양에 포치되었을 때 강화로 피랑가 있던 도성의 사민들이 우리의 승전을 학수고대하던 터에 나의 승전이 마침 다른 여러 진영보다 먼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이 쉽게 드러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오늘 지나온 시간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을 와봤습니다. 하루 동안에 7번이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대승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오면 좀 더 나무들이 예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족끼리 나들이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산책 겸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이곳이 전쟁을 치렀던 그 격전지라는 것 때문에 감회가 새롭기도 했거든요. 나들이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